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벤츠의 V스타입니다. V스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V클래스, 북미 버전에서는 매트릭스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모델을 국내에서 직수입해서 V스타라는 모델로 판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직전 세대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 직전의 S클래스를 많이 연상시키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헤드램프가 그런데요. 보기에는 지금 테두리를 보면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 올라 있고 곡선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밤에 이 헤드램프를 비추게 되면은 이 라인만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DRL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그릴도 굉장히 과감하고 가운데의 삼각별 크기 굉장히 큰 편입니다. V스타에는 L4 2리터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991cc고요. 최고 출력은 205마력, 자동 7단하고 매칭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게스트 스윙 리프트가 아니고 이렇게 수동식으로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엔진 오일을 보통은 엔진 위쪽이나 엔진 앞쪽에서 이렇게 보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옆으로 별도로 나와 있는 점은 엔진 구조의 특징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장은 5190mm, 휠베이스는 3200mm로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국내에서 현대자동차가 생산하고 있는 스타렉스와 대동소이합니다. 휠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 55, 17이고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노블 2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잔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니밴, 박스카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렉스 같은 형태의 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러한 컨셉을 자국에 맞춰서 변형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측면에서 봤을 때의 바디라인은 상당히 묵뚝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라운드한 디자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측면에 쪽창을 내주고 있는 부분도 실용성을 조금 더 더해준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사이드 플레이트도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과 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쪽에서는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는데 약간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프렉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측면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듯한 이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외관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V스타라고 여기에 쓰여 있죠. 싱글 타입으로 더블 배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지금 수동인데요. 굉장히 크게 열리죠. 뒤쪽에서 봤을 때의 진입하는 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내릴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는 지금 리무진 형태로 시트가 개조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의 어떤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쪽에 시트가 2개, 가운데 2개, 뒤에 이제 3열 해가지고 2, 2, 3 해서 전체적으로 7인승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인승 차량 기준으로 공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시트는 지금 전동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시트백 각도랑 시트의 앞뒤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뒤에서 공간을 보시면 차량의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보이실 것 같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천정을 좀 예술작품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체적인 곡선이라든가 은은한 불빛, 그 다음에 조금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LED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잡아당기면 문이 닫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고, 문이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V스타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이전 세대의 벤츠 스마트키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있죠. 도어를 열어보면은 실내에는 굉장히 넓고 편안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 주유구가 좀 독특한데요. 문을 닫아서 이걸 이렇게 눌러주는 형태인데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에서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브이스타는 가솔린 2.0 모델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열선만 있고 통풍은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네요.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윈도우는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이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차량 이 등급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맥포켓은 크기나 각도, 그 다음에 안쪽에 파티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키킹 플레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조금 독특한데요. 여기에서 펌핑해서 위로 높이고 요거는 낮추는 그런 다이얼 방식입니다. 그리고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안장을 앞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트벨 각도 조절하는 부분은 운전석 기준으로 앉았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작하기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시트 형상이나 가죽의 느낌 모두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페달을 보시게 되면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는 족동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밟아주면은 락이 걸리고 이 레버를 잡아 당기면 릴리즈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옵션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로터리 타입 조명 스위치 조절이 적용이 되어 있고, 라인 크로스까지만 지금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레버 타입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레버가 두 개 있는데 방향지시등하고 와이퍼 작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A클래스에서 봤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최신형 말고 지금 직전 세대의 A클래스의 모습입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타건 가죽을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립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가솔린 2리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링 시에도 상당히 조용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요. 풀 LED 타입이라든가 전자식이 아니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정보 표시창에는 다양한 정보를 깔끔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을 보시면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표시창이 굉장히 큰데 이 안에 있는 레이아웃은 지금 국내에 수입이 직수입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컨텐츠를 불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정의 모습은 아니고요.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갖춰주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순정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비상등 스위치 있고, 그 다음에 ECS, 차량에 관련된 기능들 몇 가지 여기에 전통적인 물리키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인데요. 공조장치의 모습은 BMW라든가 벤츠에서 현 세대 직전에 만들었던 그런 깔끔한 형태, 단순한 레이아웃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여기 아이퓨리라든가 USB 단자 이런 것들은 지금 직수입을 하면서 업체 측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쪽에 공간이 좀 깊고 넓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리무진 형태로 개조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위쪽에 이런 가죽의 마무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스럽네요. 조수석 수납함은 크기가 조금 더 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밴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조수석 느낌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실내 느낌, 개조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완성도도 높고요. 키킹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바닥도 청소하기도 좋을 것 같고 앉았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죽의 질감, 기본적인 포지션, 열선, 통풍 모두 다 가능하고요. 시트의 어떤 움직임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시트백도 뒤쪽으로 충분하게 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천장에 이 꾸며있는 느낌은 롤스로이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아주 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멋스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요, 승하차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한 높이입니다. 발을 이렇게 두고 움직였을 때도 편안하고요. 시트 포지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시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쿠션도 목을 아주 잘 받쳐주고요. 글쎄요, 제가 느꼈을 때는 S클래스 뒷좌석보다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넓고 안락한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요. 여기에 지금 뭐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2개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220V랑 USB 단자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리무진으로 개조가 된 차량이라서 여러가지의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테이블, 간이 테이블 형태로 나와 있어서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데도 다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등받이로 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리모컨에서 전원 스위치를 키면 조금 경박스럽게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 답답함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 전체적인 뭐 사운드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열 시트도 보시겠습니다. 2열 시트는 분리 형태로 1인용, 2인용 이렇게 2명이 앉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3열 시트는 파티션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가운데 팔걸이를 접게 되면은 3분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트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근데 3열에도 가보면은요, 이게 3열까지도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반대쪽 공간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튼은 수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에어벤트는 천정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컵홀더가 외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편이 조금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는 별도의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메스터의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컵홀더가 2개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노출형으로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상당히 여유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트 컨트롤인데 터치를 한번 하면 포지션이 나오고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물론 조절 가능하고요. 3분이 앉기에는 조금 좁을 것 같고요. 2분은 아주 편안하게 앉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의 공간도 좋고 전체적인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스타렉스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스타렉스와 비교를 했을 때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약간 더 낮은 것 같아서 전체적인 차량의 안정감도 한 수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벤츠 V스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 주행에서 운행을 할 때를 말씀 먼저 드려보면요, 좁은 길을 다닐 때에도 크게 부담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과속 방지턱이 계속 연속되는 구간에서도 비교적 부드럽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형태의 차량들은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그 뒷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V스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넘어보면 상당히 매끈합니다. 뒤쪽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주고요. 또 잔진동이라든가 넘고 나서 그 마무리, 뒷마무리도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런 모습, 불안한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당히 매끄럽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네요. 서스펜션에서 국내에서 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니발이라든가 스타렉스랑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짐차의 느낌이 확실히 적게 들고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속방지턱을 넘고 나서의 그 뒷마무리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노하우라든가 차량의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포인트에서 아마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의 크기나 편의 장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히려 국내의 차량들이 훨씬 더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기본기,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의 뒷마무리 같은 이런 차량의 기본기에서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벤츠의 V스타는 저는 이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안정적이네요. 편안하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 아니고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비를 언급을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0% 시내 주행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만 운행을 했을 때 연비는 약 4.6에서 5.2, 평균적으로 5km가 조금 안 되는 연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승합의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다인승 차량들이라고 하면 디젤 엔진을 생각을 하게 되고 연비가 좋은 차량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벤츠의 V스타, 지금 L7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2리터 가솔린 엔진이지만 일상에서 크게 그렇게 힘이 딸린다든가 답답하다든가 이런 느낌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2.0리터 가솔린 엔진하고 7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나름 그 매칭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 중량이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저단에서의 기어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2리터 가솔린 엔진이라서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크기가 5m가 넘는데 이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전체적인 핸들링이라든가 이 조작했을 때의 느낌, 어떤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차가 그렇게 많이 커서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주차 같은 거 할 때 많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도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약간 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작감, 가만히 보시면 A클래스나 뭐 GLA 모델에서의 레이아웃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거부감 같은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익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미니밴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잔진동도 비교적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시내 주행을 했을 때의 승차감은 많이 이렇게 출렁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박스카의 특성상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기본적으로 잘 걸러주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잔진동까지는 아주 잘 걸러주고 있는데 퉁퉁 하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울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벤츠 V스타 지금 제가 2열 시트에 앉아서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트가 정말 편안하고요. 레그룸도 정말 여유가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이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뭐 간단한 소지품 같은 것들을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 이 위에 올려놔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레버를 눌러서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는데요. 그렇게 뭐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 테두리 부분도 잘 보시면 가죽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독서등은 이쪽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원을 켜서 불을 또 하나 켤 수 있고요.
수동이지만 이렇게 커튼을 닫으면 상당히 좀 아늑한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의 이런 승합 차량들은 2열에 앉으면 벌써 승차감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벤츠 V스타는 그런 것도 없고요. 1열에서의 그 편안한 느낌이 2열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컨트롤이 좌우측에 있는데요, 우측에는 열선하고 통풍 시트 조절 가능하고요,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최근 나온 벤츠 E클래스 이상의 차량들의 컨트롤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레그루, 그러니까 그 다리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여기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다리를 쭉 올려줘서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2열이었고요. 네, 다음은 3열입니다. 3열 정도 보통 오면은 뒤쪽에서 이 공명음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V스타에서는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승차감의 변화도 1열, 2열, 3열 모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은 3열까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1, 2열에 비해서 이 후륜 타이어의 노면 소음이 살짝 크게 들리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도 정말 1, 2, 3열 모두가 공간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장재들도 가죽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포인트를 보면 확실히 이 차가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보면 차량 공간이 참 여유가 있죠. 3열까지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아무래도 3m가 넘는 휠베이스, 3m 2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휠베이스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직선으로 고속주행을 할 때 안정감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이 흔들림도 많이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구조 자체도 상당히 고속주행에 적합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았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어떤 직진 주행에서의 안정감, 안락함, 편안함, 이 부분만큼은 승용차하고도 비교가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왔을 때의 느낌은 시트 포지션에서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또 유리의 크기라든가 측면 유리도 그렇고 앞쪽의 윈드실드, 앞쪽의 유리도 그렇고 유리의 크기나 전체적인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러는 일반 미러하고 광각 미러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에는 광각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평면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점이 운전석 아웃사이드 미러는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되고요, 조수석 아웃사이드 미러는 끝부분에 약간의 이 광각 부분이 조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지금 좀 안 보이실 것 같지만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을 드립니다. 물론 블라인드 스팟에 체크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웃사이드 미러 운전석 쪽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삼각형으로 붉은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요, 이럴 때가 이제 블라인드 스팟에 차량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의 느낌은 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잔진동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어떤 안정성도 직선 주행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문이 낮아서 지금처럼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낼 때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충분하게 사용자를 고려를 해서 벤츠 쪽에서 설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핸들링입니다. 핸들링이
상당히 묵직하고요. 또 고타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꾸준하게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핸들링만큼은 차량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차가 1억이 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핸들링하고 서스펜션의 셋업, 사실상 어떤 프레임 구조라든가 서스펜션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국내 차량들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팅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의 질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량의 안정감,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승차감, 편안함, 이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국산 차량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핸들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의 등치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고 날카롭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핸들링을 해보면 이 차가 미니밴이나 어떤 승합 차량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세단에서 핸들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감이 뛰어나고요. 또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도 잘 걸러주다 보니까 더욱이 안정감 있는 느낌, 그리고 승용차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편안한 느낌까지도 운전자에게 충분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옵션도 사실 뭐 국내 차량들과 비교를 하면 좀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뭐 실내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차량의 가격이 많이 비싸냐, 높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량을 일단 한번 시승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핸들링, 이 승차감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약 1900rpm 정도, 7단 고정으로 했을 때 19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음하고 진동 부분, 특히나 이 소음 부분이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어서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그렇게 조용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소음 진동, 특히나 이 소음 쪽의 대책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슬리는 소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크지 않은 편이고요. 완만하게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승용차에 비하면 사실상 각이 조금 있는 편인데, A필러 쪽에서는 100에서 120km 정도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더라도 거의 풍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쪽에도 MVH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바닥에서, 특히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국산차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에서의 마찰음도 아주 잘 제어가 되어 있어서 V6, 그러니까 다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MVH에 있어서는 수준급이다 라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가속감이 좋습니다. 제가 시내주행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반에 기어비 세팅이 좀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출발하면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을 할 때 그 경쾌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사실 2리터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이 정도 덩치를 움직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벤츠 V스타를 제가 운행하면서 답답한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100에서 120km를 넘어가면서 초고속 주행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배기량의 한계, 엔진 출력의 한계를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그게 통상적인 주행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1억이 넘는데 사실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게 장착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저는 단점으로 언급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런 장비는 직수를 해서 갖추더라도 좀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한 90에서 10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는 9.7에서 10.4, 10.5까지는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리터 가솔린 엔진이 전체적으로 세금의 부담도 적고요. 또 연비 효율도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2리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나 등급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리터 기준으로 연비를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은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8단이나 9단 미션을 장착을 하거나 하면 연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또 언급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엔진 회전음이나 배기음은
전체적으로 MVH가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거의 거슬리지 않을 정도? 그냥 경쾌한 느낌이라든가 배기음에서의 좀 신나는 느낌, 이런 것들은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고 제어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엔진 회전음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좀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정도만 살짝 오지, 귀에까지 이렇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를 추구하는 그런 차량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어요. 브레이크 성능은 벤츠답게 담력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 꾸준한 담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급격한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덩치가 꽤 큰 차량인데 아주 제어가 잘 되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불안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앞쪽으로 많이 쏠린다거나 좀 코너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간 좀 뒤가 털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뭐 이런 느낌도 비교적 제어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벤츠 브이스타 L7 모델은 지금 리무진 형태로 뒤에 시트나 내장을 상당 부분 개조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잡소리의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약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한 새 차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시승차로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웬만한 조건들, 안 좋은 조건들은 다 차가 겪게 되거든요. 키로수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잡소리 이슈도 오랜 동안 이 차를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없고요. 사실 차량에서 잡소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 썬루프 쪽인데, 썬루프도 지금 적용이 안 돼 있고 실내 내장이 마무리 같은 걸 보더라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은요, 소리를 세팅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고음이 좀 청아하거나 맑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저음대가 조금 탄탄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벤츠 브이스타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